떠났다고 하네요. 그대 안에 내 모습 제가 되어 달려도 고운 손등 위에 눈물 묻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6일은 참으로 망감이 교차하는 하루였군요. 망감. 망가지의 감정이란 뜻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밉던 이준석,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 안철수의 스토커로 보내온 지난 10년이라는 이 길다면 길고 자르다면 자른 정말 아름답지 못한 정치 인생이 그야말로 일락천장을 당한 날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 지난 10년에서의 마지막 1년은 그야말로 이준석의 정치 인생에서 정점을 장식했던 시간이었지요. 2016년 20대 총선에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의 재보궐선거와 또 그리고 2020년에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노원병에서 3번 출마했다가 3번 연속 낙선, 그래서 마이너스 3선이라는 별명까지 얻고도 그 이듬해인 2021년에 국힘당의 당대표로 출마하여 그야말로 헌정사상의 최연소 30대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2021년에서 올해 22년까지 이 1년 동안을 그는 그야말로 폭풍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쪽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죠. 그의 말을 그대로 빈다면 그는 흑화를 했고, 그 흑화 과정에서 정말 잘못 먹으면 약이 없는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상 최악의 맹독을 가진 그렇게나 지독한 독버섯으로 성장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지독했으면, 제가 이 지독하다는 단어를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군요. 일단 첫째는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수오지심. 이게 맹자의 그 사단설에서 나오는 굉장하게 중요한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그러니까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인간은 부끄러움을 안다는 뜻이죠. 의롭지 못함을 부끄러워하고 착하지 못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이준석이 그동안 자신에게 불거진 성상납 및 증거인멸교사, 그리고 또 무고죄와 관련하여 단 한마디라도 정말 최소한도의 자신이 이처럼 불미스럽지 못한 일로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이런 사과의 말을 여러분들은 단 한마디라도 들어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창피함을 모르는, 그렇게 수호지심이라고 없으니까 따라서 사양지심이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겸손함이란 꼬물만치도 없고, 따라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은 근본 입에 올릴 수조차 없는 거죠. 그놈의 당대표 자리가 뭐라고, 정말 그 정도까지 되었으면 징계를 받고 당원권 정지까지 당한 마당에도 끝까지 징계 끝나고 난 다시 또 당대표직에 복귀할래, 이런 식으로 정말 지독하게도 질기도록 뻗대고 또 뻗대고 하다가 결국 오늘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법원이 오늘 그의 가처분 신청을 모조리 각하내지 기각해버렸습니다. 그 언론에 나와서 매일같이 이준석이 100%, 120% 가처분 이긴다고 떠들어대곤 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장성철, 그리고 두 번째가 천하람, 또 그리고 김재섭, 거기에 하나 더 보태면 김문식까지, 아이고, 바로 이런 형편없는 구라쟁이들한테 속아서 그 지독하도록 똑똑한 이준석까지도 머리가 헷가닥하고 돈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준석은 분명히 법원이 이번에도 또 자기 손을 들어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3차, 4차, 5차 가처분 신청 모조리 일괄 각하내지 기각해버린 것이니까,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번에 내려진 윤리위 추가 징계, 당원권 정지 1년이 더 추가되었군요. 겨우 한 1년을 더 추가 징계했으니까 이제 선택은 이준석에게 달린 겁니다. 끝까지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이 당에서 뻗쳐낼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는 다음 총선에서 이준석은 공천도 받을 수 없고 또 당장 있게 될 전대에서 당원권 자체가 없으니 다시 한번 당대표로 출마해버리는 그런 꿈조차도 꿀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끝장난 거죠. 추가 징계 1년. 그러니까 6개월에다가 1년을 더 추가했으니 1년 6개월 동안 당권이 없는 거잖아요. 따지놓고 보면 이건 굉장하게 멋있는 추가 징계입니다. 꼭 제명해서
출당시키거나 또는 출당 권고 같은 이런 중징계만이 가장 좋은 대안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왜 요즘은 사형수에 대해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과거 그 무사히 시대 같았으면야 그냥 한 칼에 목을 잘라버리면 그야말로 통쾌하고도 시원하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그 사형수를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고 노역으로서 그 죄를 씻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이준석 또한 당 밖으로 쫓아내서 그에게 마음껏 이 당을 씻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고삐를 풀어주지 않고 이 당 안에 가둬두고 다시 또 언제든지 그가 또다시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당이 갖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한 1년 또는 한 1년 6개월쯤이면 그동안의 당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정상궤도로 돌아오고 그 과정에서 언론도 민심도 모두 이준석을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부신즉 이번 추가 징계는 사형수에 대해서 즉결 사살 또는 확인 사살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에게 자살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자연사할 수 있게끔 인정을 베풀어 주듯이 보이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이건 단칼에 목을 베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잔혹하게 한마디로 하면 피를 말려서 죽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렇게 국힘당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아무런 당원 자격도 없이 그렇다고 다시 또 함부로 주둥아리를 놀리면 여전히 국힘당은 또 다른 징계로서 벌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입을 놀릴 수도 없고 그냥 더럽게 비겁하게 근근득식을 하면서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죽은 듯이 지내든지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탈당을 하고 나가버리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궁지로 몰린 늑대에게 이건 진짜로 뒷구멍을 열어주고 있는 그런 징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물리잖아요. 미친 개는 반드시 때려서 죽여야 하지만 늑대는 그냥 도망가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도망간 늑대는 다시는 자기가 궁지에 빠졌던 그곳으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준석을 미친 개라고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때요? 미친 개까지는 아니겠죠. 물론 미친 개와 흡사했던 그런 행위가 굉장하게 많았던 것도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가장 좋은 예가 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대표님 캠프에서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 이자가 그 고인을 향해서 어떤 망발을 벌였습니까? 아니 안철수 쪽의 사람들은 죽을 때 미리 유서를 써놓고 죽느냐고. 이런 게 바로 미친 게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망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미친 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자를 용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수파 전체가 몽둥이를 죽여들고 이자를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아 할 때 유독 안철수 대표님께서만은 이준석에게 딜구멍을 열어줘야 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준석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신 거잖아요. 몰매에 맞아 죽지 말고 준석이 너 어서 스스로 사퇴하라고. 그렇게 해서 당에서도 추가 징계를 멈추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스스로 사퇴가 아니라 스스로 탈당하고 이 당에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 말고 답이 없으니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불이하면 반드시 필사피한다는 이 속담은 정말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중문부합니다마는 진보의 역선택에 의해서 보수의 독버섯으로 폭풍 성장해왔던 이 지독한 안철수 스토커, 후에는 안철수 스토커에서 윤석열 스토커로 바뀌었죠. 이 스토커형의 정치 독버섯을 제거하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도 힘들었습니까? 그냥 이 독버섯 앞에서 꼼짝 못하고 찔찔매는 국힘당의 모습,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한탄하고 나아가서는 그 무능함에, 그 허술함에, 그 지지부진함에 다른 이제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다 버릴 지경까지 왔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무능하고 허술하고 지지부진하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을 보세요. 대선 기간에 그 당의 대권주자였던 이재명을 몇 마디 비판한 죄로 하루아침에 당권 정지 8개월을 받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국힘당에서 이준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준석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국힘당이 보여준 허술함, 무능함, 지지부진함, 꼭 마치도 고장난 소수레같이 여기저기서 삐끄덕거리고 나사 풀린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바퀴까지 빠져달아나서 자칫하다가는 수레가 뒤집어질 뻔하면서도 빠져달아난 바퀴를 붙잡아다가 다시 틀어받고 또 풀린 나사는 다시 조여가면서도 이 민주주의라는 소수레는 계속 멈추지를 않고 오늘도 잘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힘이고 또 이게 바로 느려 자빠진 민주주의의 속도인 것입니다.
저 일사불란한 기관차 같은 전체주의 민주당보다 고장난 소수레 같은 민주주의 국힘당이 훨씬 더 믿음이 가고 훨씬 더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 소수레는 절대로 고장은 많이 생겨도 멋져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기관차는 안 되죠. 나사 하나가 풀리거나 또는 실은 한 조각이 부서지면 그냥 와장창하고 엔진 전체가 멎어서고 맙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 기관차 보세요. 당대표 이재명이 오라지 않으면 감방에 가게 생겼어요. 이건 나사나 칠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기관차 전체가 전복당할 위기인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좀 느리고 좀 허술해도 민주주의 소수레가 전체주의 기관차보다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바람은 한숨대로 햇살은 눈시리죠. 이 세상 모든 움직임이 그댄 떠났다고 하네요. 그대 안에 내 모습 제가 되어 달려도